더 이상 저런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산업들은 이미 시장에 너무 막강한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죠.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오프라인 식품 유통업도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경쟁이 엄청나죠. 마켓컬리, 로켓프레시, 오아시스 같은 곳들이 집까지 빠른 배송을 해주는데 심지어 가격까지 싸요. 거기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중점으로 영업하는 곳은 자신들만의 특화점을 내세우는 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처럼 물건을 벌크로 싸게 산다라는 만족감을 내세운다거나 아예 지역 단위로 갈 거면 프리미엄인 고가 상품으로 이익을 키워나가는 식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곳들은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동네에 조금 큰 슈퍼마켓 같은 곳들 있죠. 땡땡땡 마트 이런 곳들. 이런 데들은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고 대형마트 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신세계의 이마트조차 매년 폐점하는 매장만 늘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물론 미국에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마트를 대체 가능케 하는 아마존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미국 주소를 넣으면 아마존 프레시가 배송 가능한 물품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과일, 채소 같은 신선식품이나 조리 가능한 식품들은 물론 동네에 따라서는 유기농 식품점인 홀푸드에서도 배송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아마존이 홀푸드를 18조 원 정도 주고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에서 근처 홀푸드에 있는 식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미 예전부터 아마존이 배송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여기에 미국 하면 떠오르는 유통 강자들이 있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를 내거는 월마트, 그냥 그 이름 자체만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벌크로 산다는 이미지가 돼버린 코스트코, 프리미엄 유기농은 홀푸드, 트레이더스조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타겟, 크로거 이런 데들도 있고 지역 기반으로 잘 나가는 랄프스 같은 곳도 있어요. 사실상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랙오션에 가까운 정도예요. 마귀 같은 플레이어들이 득실득실하니까요. 여기서 드디어 오늘 이야기할 알디가 등장합니다. 알디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유통 체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 5년간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코로나도 껴있었잖아요. 오프라인 기반으로 유통을 한다면 대재앙에 가까운 이 시기를 뚫고 성장하면서 2022년 기준 미국 내 매출이 25조 원, 거기다 매장 수는 2,350개 정도로 미국 내 점포수 기준 3위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마켓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도대체 알디는 뭘 했길래 이런 블랙오션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알디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 독일 에센 교외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작은 가게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훗날 유럽 최고 부자가 되는 칼 알브레이트, 테오 알브레이트 형제였죠. 알브레이트 형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머니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최대한 물건을 싸게 파는 것이었죠. 당시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최대 3%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그때 독일의 슈퍼들은 소비자들이 리베이트 스탬프를 찍어보내면 다시 돈을 돌려보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찮아서 리베이트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 가격표에는 리베이트 받을 시 할인 가격을 적을 수 있어 구매할 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3% 받으려고 저런 걸 한다고 싶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프린팅된 숫자가 곧 법이었습니다. 지금과 시대가 달랐어요. 어쨌건 알브레이트 형제는 이 3%를 그냥 빼줍니다. 당시로서는 다른 곳에선 하지 않던 선도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여기다 알브레이트 형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재고 회전이 빨라야 하는 부담이 있는 신선식품은 팔지 않고 판매량이 적다 싶으면 진열대에서 바로 아웃시키면서 데이터에서 팔리는 제품만 진열해 규모를 작게 유지하며 비용을 줄였죠. 이렇게 두 형제의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62년 그들은 사업체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인 알브레이트에서 앞 두 글자,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뜻하는 독어인 디스콘트에서 앞 두 글자 이렇게 따와 알디라고 짓습니다. 결국 한국어로 치면 김신의 할인점의 의미를 가진 김할처럼 이름이 지어진 거죠. 이렇게 사이좋게 사업체를 잘 키워가던 두 형제는 담배 때문에 큰 의견 충돌을 겪게 되는데요. 동생인 태우는 알디에서 담배를 팔아야 매출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형인 칼은 담배를 팔게 되면 절도범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던 두 사람, 알디는 둘로 갈라지고 형 칼은 독일의 남쪽 지방을 맡으며 알디 수드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고, 동생 태우는 북쪽 지방을 맡게 되면서 알디 노드로 회사 이름을 변경합니다. 둘로 갈라진 후에도 형제는 경쟁하듯 사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러 슈퍼마켓 체인을 사들이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장을 내는데요. 아까 알디가 두 개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형인 칼의 알디 수드는 1976년에 알디 매장을 처음 내면서 미국의 알디는 수드가 맡게 되었고, 동생의 알디 노르드는 1979년 트레이더스조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1993년 은퇴를 발표하고 지금은 그의 가족들이 회사를 물려받아 알브레이트 가문이 알디를 통제하고 있죠. 알디의 기본적인 전략은 월마트와 똑같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 자신의 모든 포커스를 낮은 가격에만 두었던 것처럼 알디도 오직 집중하는 것은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알디는 이 전략을 No Frill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릴이 장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화려한 치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알디에 가면 일단 직원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트에 가면 시식시켜주려고 음식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마감 세일한다고 방송해주는 분들도 있고 물건 나르는 직원분들도 있고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알디는 이 직원의 수를 정말 최소화시킵니다. 일단 진열대에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서 놓을 필요 없이 알디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박스를 통째로 놓고 밑부분만 까면 끝인 구조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열 속도가 수십 배는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 확인하고 없으면 창고에서 박스 가져와서 박스 위만 뜯으면 끝이에요. 물건 계산할 때도 알디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바코드가 매우 크게 찍혀 있거나 앞면, 뒷면, 옆면에 다 찍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원이 대충 아무데나 찍어도 스캔이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마트 상품은 바코드가 조그맣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스캔하는데도 은근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알디 상품은 그냥 훅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음악 한 곡 나오지 않습니다. 템포가 느린 음악을 써서 고객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이런 전략 자체가 없어요.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니까요. 신선 제품도 산지에 가서 직접 다 매입한 다음 PB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알브레이트가 가장 처음에 썼던 방식, 매장 크기가 다른 미국 마트에 비해 작습니다. 미국 마트 가보면 정말 크거든요. 월마트 점포 평균 크기가 5,000평 정도 됩니다. 코스트코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대형마트 가면 크죠. 이렇게 매장이 크면 취급해야 하는 품목도 늘어나고 관리 비용도 높아지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비용이 나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요. 알디의 미국 매장 평균 면적은 300평대입니다. 월마트의 1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안 팔리는 물건은 다 빼버리고 필요한 물건만 가져다 놓습니다. 월마트에 가면 우유가 200종류 있고 살사 소스 50종류 있거든요. 알디에는 월마트의 15분의 1 정도 수준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도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질리는데 오히려 알디에서는 판매가 되는 제품들만 가져다 놓는 거니 결정하기도 좋은 거죠. 거기다가 독일 특유의 믿을 수 있는 품질이 알디에도 남아있어 결국 알디는 미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품질인데 싸다라는 인식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마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이 많다고 해서 손님들에게 좋을 게 크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트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에게 뭐 물어보는 게 스트레스일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불친절한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언젠가부터 알디의 주차장에는 벤츠나 포르쉐 같은 부자들의 차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들도 알디에 가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는 매출로 증명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트로 뽑히기 시작하죠. 저는 알디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진하고 있는 유통시장도 왜 사람들이 이 스토어를 찾아야 하나 라는 본질적인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DNA에는 사냥을 했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슈퍼마켓이던 대형마트건 백화점이건 쇼핑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사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냥터에서 좋은 물건이나 싼 물건 혹은 의외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뇌는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쾌감을 느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동네 슈퍼에 가면 쾌감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왜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은 쿠팡이나 마켓 관리를 켜고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왜 코스트코에 가면 사람들은 다 먹지도 못할 20개의 머핀을 구매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